이제 문다혜, 문재인 정권 관련된 소식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제가 예전에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 문다혜가 지금 어떤 게 걸렸다고요? 문재인 정권 청와대 경호원과 수천만 원의 돈 거래가 걸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번이 아니었죠. 벌써 몇 차례입니까? 세 차례라는 겁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김정숙 단골 디자이너 딸과도 수상한 검전 거래 내역이 발견이 되었고, 문재인 정권 춘추 관장과도 송금 의혹이 벌거졌다. 그 가운데 문재인 정권 청와대 경호원과도 수천만 원 돈 거래가 발각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벌써 3명째 나온 겁니다. 3명째. 자, 신규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점 무엇이냐면요. 이게 세 번째가 아니라 세 명째라는 거예요. 세 명째. 네. 여기서 우리가 숫자를 잘 세야 됩니다. 세 번째가 아니라 세 명째라는 거예요. 즉, 이 세 명과 얼마나 더 돈 거래를 했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앞으로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봐야 되겠죠. 자, 어떤 것이냐. 실제 문다혜가 문재인 정권 청와대 경호원과 수천만 원 돈 거래를 함에 있어서 특히 문재인 정권 청와대 경호원과는 어떤 포인트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바로 문다혜가 집 살 때 쓴 정황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집을 살 때 쓴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는 겁니까? 문다혜가 태국에 머물 때 금전 거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집이 뭐였습니까? 바로 양평동 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 문다혜가 1년 9개월 만에 차익 1억 4천만 원을 낸 양평동 집. 자, 제가 여기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의문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문다혜가 샀다, 옛날에 사고 팔았다라는 양평도 다세대 주택입니다. 실제 문다혜 제가 등기부 등본을 보여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차액이라는 거예요. 차액. 2018년 7월 구기동 빌라를 5억 1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뒤에 문다혜가 7억 6천만 원에 양평동 다세대 주택을 산 거예요. 그럼 여기에 얼마가 빕니까? 2억 5천만 원이 비어요. 2억 5천만 원. 즉,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건 도대체 문다혜가 어떻게 2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몇 개월 만에 만들어가지고 양평동에 있는 주택을 살 수 있었을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시죠, 여러분들. 제가 여쭤볼게요. 문다혜 무슨 일 한 줄 아십니까? 문재인 전 사위 무슨 일 한 줄 아셨어요? 그들이 어떤 돈벌이 한 줄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단 몇 개월 만에 2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굉장히 궁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실제 문재인 정권 경호원이었던 사람과 돈 거래 내역이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렇게 구기동 빌라와 양평동 주택을 팔고 사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게 있다고요? 딱 가운데에 문다혜가 태국으로 이주를 했다라는 겁니다. 태국으로 이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2억 5천만 원의 출처를 어디로 의심하는 겁니까? 바로 타이 이스타젯.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을 의심하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상직이 만들어준 자리에 문재인 사위가 들어갔고 그 태국에서 돈을 가져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택을 사고 판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뭐가 걸린 거라고요? 바로 문다혜가 문재인 정권 청와대 경호원과의 돈 거래 내역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돈이 굴러갔다라는 겁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굴러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다혜가 경호처 직원에게 태국에서 돈을 보냈고 그 태국에서 받은 돈을 경호처 직원이 현금 인출을 하거나 문다혜 측에 송금을 해가지고 부동산 매수 자금으로 썼다는 게 지금 검찰이 확인한 자금 흐름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 한 겁니까? 돈 세탁한 거예요. 돈 세탁. 즉, 뭐 하는 겁니까? 이 돈이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으로 인해서 나온 돈이라고 보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문재인 정권 청와대 경호처 직원을 통해서 세탁을 해가지고 문다혜가 어떻게 쓰였다라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양평동 주택을 샀다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검찰이 의심하고 이와 관련돼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문다혜와 관련돼가지고 벌써 청와대 인사들이 몇 명이 나왔다고요? 3명 나왔다고요.
3명. 이들의 공통점은 다 뭡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이걸 문재인이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문재인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즉, 이 수사와 관련돼서는 단순히 문다혜, 그리고 문다혜와 돈을 거래한 이 3명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의 윗선까지, 누구까지? 문재인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인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드디어 검찰이 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최근에 검찰이 이와 관련돼서 문재인 정권 청와대 민정실 친인척 팀장을 압수했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기사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검찰이 A씨가 2018년 문재인 딸 문다혜 가족의 태국 이주 등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전 남편인 서씨의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과 관련성이 있는지 수사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A씨는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실의 밑에서 문재인의 가족과 친인척 비리 등을 관리하는 조직의 팀장을 맡았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실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 과정들을 모두 다 알고 있었냐? 이 과정에 실제 관여를 했냐? 실제 문다혜가 태국 이주함에 있어서 도움을 준 거 아니냐라는 의심 속에서 법원으로부터 영장 발부받아가지고 실제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건 무엇입니까? 잘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민정실 친인척 팀장은요, 어떤 일을 한 사람이냐면요, 문다혜 태국 이주를 도와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문재인의 가족과 친인척 비리 등을 관리하는 부분이에요. 비리를 관리해야 돼, 비리를. 근데 오히려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비리를 관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비리를 도와주고 덮어줬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까지 진행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즉, 뭐 하는 겁니까? 벌써 청와대 인사가 4명이 나온 거예요. 청와대 인사가 4명이 나온 겁니다. 문다혜와 관련돼서 돈 거래뿐만이 아니라 실제 그 과정 속에 의심되는 태국 이주와 관련돼서도 벌써 청와대 인사 1명이 포함돼서 청와대 인사가 4명이 나온 겁니다. 이쯤 나오면 이걸 문재인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문재인이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 당연히 문재인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아는 사실은 뭐라고요? 바로 이런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다혜가 빌라와 주택을 팔고 사는 과정 속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태국으로 이주를 했다라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문다혜가 뭐 했다고요? 태국에서 돈을 보냈고 경호처 직원을 통해서 돈 세탁을 해서 부동산 매수 자금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의심하는 건 뭐라는 겁니까? 바로 문재인과 이상직이 서로 자리를 주고받았던 이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걸 알고 있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이 이상직의 중진공 이사장 지리를 실제적으로 개입을 했다라는 것. 보십시오. 청와대 이상직만 인사검증. 청와대 인사비서관으로부터 이상직 내정 전달받아. 이상직 내정 청와대 회의에서 비서실장도 참석. 이런 식으로 지금 청와대가 이상직의 중진공 자리에 개입을 했다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뿐입니까? 실제 이상직도 뭐 했어요? 문재인 사위의 프로필을 주며 직접 채용 지시를 했고, 실제 문재인 사위의 월급을 800만 원을 맞추라고 했으며, 실제 문재인 사위의 태국에 있는 집과 학교까지 알아봤다는 검색 자료까지 검찰이 확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과정이죠. 문재인과 이상직이 어떤 거래를 했는지, 그 거래 내역 속에서 실제 어떤 증거물이 나왔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뭐까지 걸려 나온 겁니까? 바로 문다혜까지 걸려 나온 겁니다. 문다혜까지. 어떤 것? 문다혜가 청와대 인사들과 돈을 거래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거래를 함에 있어서 실제 경호처 직원을 통해서 돈 세탁을 했다라는 정황이 나오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과정 속에서 누구라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 청와대 민정실 친인척 팀장이 실제 문다혜의 태국 이주를 도와준 정황까지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수사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된다고요? 문재인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요. 탈탈 털면요. 뭐 하는 겁니까? 실제 문재인 정권 청와대 인사들 모두 다 꼬리시킬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자,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이 수사가 잘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2월 말부터 갑자기 멈춰졌다라는 겁니다. 2월 말부터. 2월 말까지 문재인 전 사위를 3차례나 전주지검이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 문재인 사위를 피의자로 전환시키려고 그랬다고요. 왜? 진술을 안 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3월 초부터 이 수사 소식이 안 들려왔던 거예요. 실제 3월, 4월, 5월 동안 이 수사 소식이 굉장히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게 터진 겁니까? 검찰 인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보도가 나오는 겁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문다혜 보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언제부터? 5월 중순부터. 문다혜가 김정숙 단골 디자이너 딸과 수상한 금전거래를 했다. 더 나아가서 춘추관장이란도 송금 의혹이 있다. 더 나아가서 경호원과도 수천만 원 돈 거래를 했다. 더 나아가서 그와 관련해서 검찰이 문재인 정권 청와대 민정실 팀장을 압수까지 했다. 라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3월, 4월, 5월 초까지 그 어떤 수사 소식도 터져 나오지 않던 게 5월 중순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검찰 인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누가 막은 거예요? 저는요, 이원석 검찰총장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네. 실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땠습니까? 이와 관련된 수사 목소리 내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내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실제 김정숙과 관련된 수사 제가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죠? 중앙지검 형사 1부에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중앙지검 형사 1부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수사.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지금 검찰 고위급 인사가 시작이 되었고 실제 그와 관련돼서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수사가 다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바로 문재인 정권 청와대 민정실 친인척 팀장까지. 자, 그럼 시청자분들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민정실 친인척 팀장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 못하죠. 윗선의 지시가 없이 어떻게 문재인의 딸내미, 즉 대통령의 딸내미였던 문다혜와 관련돼서 태국 이주를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윗선까지 올라가야 된다.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문다혜가 누구 딸내미입니까? 문재인 딸내미라는 거예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와 관련돼서는 당연히 문재인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 정황 증거들이 지금 모두 다 포착이 되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수사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수사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떤 수사까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느냐? 바로 김정숙과 김혜경에 대한 수사도 다시 박차를 가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 지금 제가 이거 보고 되게 웃겼는데요. 자, 오마이뉴스가 이런 글을 쓰더라고요. 김정숙, 김혜경 수사 심상찮다. 자, 이거 즉슨 뭐라는 겁니까? 좌파들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야, 검찰 인사 지금 하고 있다. 이거 뭔가 좀 심상하지 않다. 이거 뭔가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의 수사를 뭡니까? 가로막았던 치워지니까 이게 다시 혈색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뚫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좌파들 내부에서도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심상치 않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보도 나왔었죠. 업무 추진비로 과일값 현금 지급했다. 이재명이 결재. 자, 두 번째. 김혜경의 관용차 사적 이용 관련해서 검찰이 뭐 한다고요? 5천만 원 배임 기소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와 관련돼서 굉장히 고구마 먹었던 검찰의 수사가 이제는 뭔가 뚫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문다혜, 김혜경 나왔어요. 이제 누굽니까? 김정숙 나와야지, 김정숙. 자, 그런데 김정숙과 관련돼서도 지금 문재인 정권, 특히 문재인의 구라가 걸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로 뭘로? 문건을 통해서. 심지어 어떤 문건?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낸 문건.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자, 지금까지 김정숙의 타지마을 관광과 관련돼서 좌파들, 특히 문재인 민주당이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이거 인도 측이 먼저 요청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인도 측이 먼저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자, 인도가 도정안 초청 한 달 뒤에 김정숙의 초대장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한 달 뒤라는 거예요. 즉, 인도는 맨 처음에는 도정안 초청을 했는데 한 달 뒤에 갑자기 난데없이 인도가 김정숙 초대장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외교적으로 도정안을 먼저 초청을 했는데 갑자기 윗선인 김정숙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한 달 뒤라는 거예요.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짜가.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실제 문재인 정권에서 만든 문건이에요. 2018년 문재인 정권이 만든 겁니다. 한 인도 문화협력 정부대표단 출장 결과. 자, 여기에 어떤 문건이 나오냐면요. 이런 문건이 나와요. 발신 인도 모디 총리 김정숙 여사가 10월 6일 열리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라는 문건이 있는 겁니다. 이런 문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날짜입니다. 언제입니까 이게? 2018년 10월 26일이에요. 2018년 10월 26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문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어떤 문건이냐? 인도가 원래는 도종환을 요청했다라는 문건. 실제 주 인도 대사가 도종환 좀 데려달라, 행사에 참여 좀 해달라 라고 만든 문건이 있습니다. 이 문건이 언제냐면요. 바로 2018년 9월 27일이에요. 2018년 9월 27일. 즉 인도는 2018년 9월 27일 맨 처음 누굴 먼저 요청했다고요? 도종환을 먼저 요청했다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뒤에 갑자기 인도가 뭐 하는 겁니까? 김정숙을 요청한 겁니다. 한 달 차이로. 한 달 차이로. 자,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뭐가 걸려든 겁니까? 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이걸 먼저 요청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는 거. 네? 먼저 요청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거 알고 있죠. 김정숙의 인도 방문, 문재인 정권이 먼저 요청했다라는 것. 그런데 이렇게 먼저 요청했다라는 게 지금 뭐를 통해서 밝혀지는 겁니까? 바로 문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여기서 굉장히 웃긴 건 무엇이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지금 김정숙의 인도 타지말 관광 가서 가장 문제가 뭡니까? 쓰지 않아도 될 우리 국민의 세금을 썼다라는 거예요. 2,600만 원이면 갈 수 있는 그 인도 방문을 김정숙 하나 때문에 3억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날짜라고요. 날짜. 잘 보세요. 실제 인도 모디 총리가 김정숙을 와달라라고 말한 게 언제라는 겁니까? 2018년 10월 26일입니다. 2018년 10월 26일. 그런데 이 이후에 문재인 정권에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요. 갑자기 예비비를 만듭니다. 언제? 2018년 10월 29일. 친구 여러분들 되게 기다린 것 같지 않습니까? 되게 기다린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마치 인도 모디 총리의 김정숙 초대장을 기다렸다는 듯이 네? 2018년 10월 26일 날 인도 측으로부터 문건이 날아오니까 그로부터 단 3일 만에 예비비를 신청을 했고 단 3일 만에 예비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즉 뭐 하는 겁니까? 김정숙이 인도 가는 걸 단 6일 만에 만들어낸 겁니다. 단 6일 만에. 네? 기다렸다는 듯이 인도 총리의 요청과 관련된 문건이 들어오니까 그로부터 3일비의 예비비를 측정을 했고 단 3일 만에 예비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6일 만에 김정숙이 인도를 갈 수 있는 돈을 만들어낸 거라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친구 여러분들? 말이 돼요? 네? 한 나라를 방문하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외교 업무를 보는 것인데 그게 단 6일 만에 이루어진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즉 뭐 하는 겁니까? 원래 애초에 인도는 김정숙까지 원하지 않았다고요. 누구를 원했다라는 겁니까? 장관급을 원했던 겁니다. 어떤 장관? 도종환 장관.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누가 요청한 겁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이 먼저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김정숙 인도 관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인도 관광을 위해서 문재인 정권이 뭐 하는 겁니까? 실제 인도 측이 요청한 거예요. 야, 초청장 하나 좀 보내줘. 초청장 하나. 우리 그냥 갈 수는 없잖아. 김정숙이 인도 가고 싶다라는데, 타지마을 보고 싶다라는데 초청장 하나 좀 보내줘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인도 측이 이렇게 초청장 보내준 거죠. 인도 측이.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로부터
단 3일 만에 예비비를 신청을 했고 단 3일 만에 예비비를 통보받았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수사를 반드시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은 것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떤 걸 하느냐? 실제 국민의힘에서 김정숙의 특검법을 추진을 공식화한다는 겁니다. 특검 발동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말로만 하지 말고 제발 특검 좀 만들어내라. 특검 좀 발의해라 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김정숙의 타지말 관광뿐만이 아니라 김정숙 옷값까지도 특검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 언론 보도로 보니까 김정숙 옷값과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반드시 김정숙 옷값도 이 특검에 포함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것인데,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되게 센 척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조국당입니다. 자, 조국당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김정숙 특검법 택도 없다. 민주당과 부결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하게 조국당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와 지금 뭡니까? 실제적으로 부결하겠다라는 의사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밝힌 게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조국당 혼자서는 절대 부결 못 시킨다. 니들이 아무리 센 척을 해봤자 세지 않다라는 말을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특검법 니들만 발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왜 자신들이 내세우는 특검만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는 특검도 받아야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할 거면 다 하고 안 할 거면 하지 말라고요. 왜? 자신들의 특검만 받아야 되고 우리가 내는 특검 받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역시나 조로남불당 같습니다. 조로남불당. 네, 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즉 조국이 하면 특검 괜찮고 우리가 특검을 내놓으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특검 내로남불 그만하고 뭐라는 겁니까? 명명백백하게 누가 더 죄를 졌는지, 누가 더 잘못을 했는지 우리 수사를 통해서 밝혀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끌어내기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각종 자료들, 특히 좌파들, 편향된 언론들이 왜곡하는 사실관계들 바로 잡을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말아주십시오. 절대 속지 말아주세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것을 속을 때마다, 특히 우리 내부에서 좌파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말할 때마다 저는 너무나도 아쉬워요. 자, 그런데 다시는 이걸 우리가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